제3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 강의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행정 경험이 없어 공법의 법령체계 및 행정체계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분, 학원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아 실무 경험 사례 등 새로운 강의가 필요한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강의 소개. 암기가 아닌 이해, 일회성이 아닌 평생자산. 부동산 공법 과목은 40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공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법령체계, 행정체계의 원리를 모른 채 암기 과목으로 접근, 획일화된 강의와 가락만 면하면 되는 시험수단으로 인식, 부동산 공법 출제 경향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등 조문을 근거로 출제되며 기출문제를 반복, 변형 형태로 계속 출제하고 있고 행정체계, 법령체계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 가능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고 새로운 문제, 별표 문제는 법리 이해와 상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기존 공부 방법입니다. 암기식 획일화된 강의로 용어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정체계와 법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 강의 특징. 한국 최초로 행정경험과 실무 사례를 융복합한 스토리텔링 강의. 문항별 법령 근거 제시로 정오답에 대한 확신과 신뢰 형성. 부동산 공법을 암기 과목이 아닌 법리와 상식을 응용 쉽게 해결. 가락 면피 과목이 아닌 고득점 평생 활용 가능한 공법 지식 교육 목표. 기존 학원 강의로도 공법이 어려웠던 수험생을 위한 신개념 강의. 강의 교재 차별화입니다.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정오답에 대하여 문항별 근거 법령을 제시. 시험 출제 유형 및 패턴을 확인, 법리와 상식으로 공부 방법입니다. 저자지작 부동산 공법 6개 법령 강의 플러스 요약집 학습. 저자지작 기출문제 강의 7회분 동영상 플러스 교재 반복 학습.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 양력을 소개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 현직 6년차,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팀장 등 경기도청 30여 년 근무,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법학사, 대한행정사의 교수 이총 및 공무원, 행정사 등 공법 사례 강의 다수. 부동산 공부에 필요한가?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저자입니다. 제3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는 법령을 해석하는데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용어를 알아야지만이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행정청은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을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공동묘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시행령 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호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해가지고 국토교통부령 2조에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장사시설 중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가로 열고 공동묘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은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이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답. 근거는 2조 5후3의 성장관리계획이 나와 있고 5후4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오답. 3번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죠. 근거는 2조 6호에 나와 있는데요. 감옥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인데
시행령 세부 내역의 도로에 마목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해당한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시군 후 20년 이상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제2조 4호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목부터 자목까지 8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오답인데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구역을 지정해서 비용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넓히는 것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제2조 19호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예우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이 아닌 타 법률에 근거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8조 제3항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 등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번 옳고, 2번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이미 상위계획이나 법률에서 입지 행위의 적정성이 검증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승인 협의를 요구하면 이중규제가 됩니다. 신속한 행정집행을 제외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8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죠. 받지 않습니다. 2호에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다음 강목의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과목의 농업진흥지역, 나목의 수변구역, 다목이 상수원보호구역, 다목이 2번 문제에 해당이 되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려서 정답. 라목의 생태경관보존지역, 마목의 야생 생물특별보호구역, 바목의 해양보호구역, 3호의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4호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번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이미 반영되어서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8조 제4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8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각호에 4호가 해당되는데 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1호의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문제 4번 옳고, 5번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변경 해제할 때 반드시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8조 제6항에 나와 있죠. 문제 5번은 옳고 정답은 2번.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계획에는 엄격한 이계질수가 있습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위 계획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근거는 제4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오답.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생활권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합니다.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때는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제19조 2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답. 3번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오답인데요. 시장군수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하고 도지사한테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지사는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는 제22조 2 제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오답. 4번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그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위반을 하는데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3호의 용도지구 지정변경, 5호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변경. 공공청사는 1호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죠. 문제 4번은 정답. 5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없다. 함께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도 함께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오답. 근거는 3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 등을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인데 국토계획법에서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큰 8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론화 절차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은 결정권자가 결정 고시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됩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해제되거나 실효되는 것들이 다음 날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합니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3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시가 주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31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시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3개월 이내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신고 없이 오답.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작성하겠습니까? 근거는 3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가장 잘 아는
시군 후 일부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도지사가 결정한다. 오다. 근거는 제29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도지사가 결정 오답. 5번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 결정한 내용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 않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거는 제3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정답 5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특별건축구역은 획일적인 건축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기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역, 도시혁신구역, 니은, 복합용도구역, 디귿, 시가조정구역, 리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문항을 보면은 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이 특별건축구역과 가깝게 보이죠. 디귿,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을 엄격하게 억제하는 지역이죠. 리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 및 휴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죠. 개발 억제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혁신이나 복합용도구역은 정답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3조 3 제2항에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문제 기억 정답. 두 번째 국토계획법 제83조 4에 보면은 복합용도구역에서 건축법 적용 특례해가지고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해가지고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문제 니은 정답이죠. 정답은 2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1번 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실시계획 인가가 있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47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1번 오답.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 송수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쓰레기 송수관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소위 심각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각하다에서 가, 하, 가스관하고 하수도관만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5조 3에 나와 있는데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을 하는데 7호 제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6호 쓰레기 송수관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오답입니다. 3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도시 만들 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하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도시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4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호 도시개발구역, 2호 택지개발지구, 3호 경제자유구역, 4호 정비구역, 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가지고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4번 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나 해제는 대부분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오답. 근거는 4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오답. 5번 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만 소유한 자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47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만 소유한 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정답은 3번. 47번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토지 등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56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호의 토지의 형질 변경, 3호의 토석의 채취, 4호의 토지의 분할, 5호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대상인데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오답. 2번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안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의제됩니다. 근거는 62조 제1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행위, 1호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죠.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정답. 3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허가 대상하고 통지 대상이 있지 신고 대상은 없습니다.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오답. 근거는 시행령 제52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감옥이 해당이 됩니다.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이 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오답. 4번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타 협의기간을 포함해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심의기간도 오래 걸리고 협의기간도 오래 걸리죠. 근거는 제5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대통령령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받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기간 포함 오답.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장 군수 등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1호에는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2호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호부터 5호까지는 계획지역입니다. 3호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역, 4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호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3호부터 5호까지 계획지역이죠. 계획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년 동안 추가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오답, 정답은 2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2조에 있는데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게 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1번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중복되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하고 농림지역을 함께 지정할 수가 없죠. 2번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3번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먼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용도지역의 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주민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데 상업지역은 기존의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이중수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상업지역은 안 됩니다. 근거는 제26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제한할 수 있는 게 1호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2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3호의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해가지고 과목의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남목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5호의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 문제 3번은 주민제한의 상업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법령에 규정도 없고 상식으로도 상업지역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안됩니다. 오답 4번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서 간에 다툼이 여지가 있잖아요. 부서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은 공론화를 시킵니다. 공론화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1조에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이웃 가장 큰 용도지역은 오답입니다. 5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4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정답, 정답은 5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정청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도로 등을 증설을 하겠다는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1번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은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의 편의시설은 당연히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죠. 근거는 시행령 제4조 2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1번 오답.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 행위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공법에서는 철저하게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고 합니다. 포함 오답 근거는 제6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행위로 하고,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득권 보조 포함한다. 오답.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시행령 6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이 문제는 상식으로 풀 때 종교집회장은 세금 면세 대상이죠. 세금 면세 대상이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도 면세되는 게 맞겠죠. 이 문제는 별표 1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별표 1 문제까지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종교집회장은 세금 감면 대상이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감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4조 3.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개발행위 허가 연장에 관해서 제63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1호부터 5호까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1호, 2호는 보존지역이고 3호부터 5호까지는 계획지역입니다. 5호에 해당이 되죠. 3호부터 5호까지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50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용도 지역의 개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이죠. 개발진흥지구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 2번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 3번 복합개발진흥지구, 4번 특정개발진흥지구, 5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은 2번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인데요. 중요시설물은 공항, 항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보호지구죠. 진흥이 아닙니다. 보호하는 지역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8호의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중심 개발정비 필요. 문제 1번 해당. 남옥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중심 개발정비 필요한 지구. 라목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문제 5번 해당. 마목의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번 해당. 다목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예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문제 4번 해당. 문제 2번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중요시설물은 개발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기능이죠. 공항, 항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정답은 2번. 5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건폐율보다 용적률을 50%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공보에 게재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6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죠. 농림지역은 밀도가 낮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근거는 66조 제1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계획 관련해서는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근거는 66조 제3항에 나와 있죠. 문제 3번 옳고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건폐율을 강하면은 밀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용적률을 낮춥니다. 시행령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6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틀려서 정답.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죠.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6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5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화가 덜 진행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의 구역을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1번 생산관리지역, 2번 생산녹지지역, 3번 보존녹지지역, 4번 자연녹지지역, 5번 농림지역. 정답은 3번 보존녹지지역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75조 3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호의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2호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은 3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원래가 40%이죠. 생산관리, 농림지역, 녹지지역은 20%인데 30% 이하로 완화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만 해당이 되고 문제 3번 보존녹지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 보존녹지지역은 법령 규정이 없어서 정답 3번. 53번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먼저 환지 방식은 토지주 등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하고 토지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1번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대부분 국공유지를 제외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국공유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등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할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토지 면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각호와 같다에서 1호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국공유지제는 오답. 2번 1인이 2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한 사람이 수필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필지수에 관계없이 소유자 1인으로 봅니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6조 제4항에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 2번 정답. 3번 2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한 필지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공유자가 존재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공유자 각각은 오답. 4번 1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등 각각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별로 해당 토지 소유자로 봐야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 공유자 1인 오다. 5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기존 토지 소유자를 동의서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6조 제4항 5호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변경된 토지 소유자는 오답. 정답 2번. 54번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먼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등을 집단으로 조성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번 지방자치단체,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번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5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은 5번인데요. 조합은 한지 방식만 할 수 있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불가합니다. 근거는 1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당 각호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에 해당, 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번에 해당, 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4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문제 3번 해당. 5호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문제 4번 해당. 6호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문제 5번은 수용 방식에서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 5번. 55번 도시개발 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한채권의 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토지상한채권은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한하는 채권을 토지상한채권이라고 합니다. 1번 보증기간 및 보증의 내용, 2번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3번 상한 대상 지역 또는 상한 대상 토지의 용도, 4번 토지 상한 채권의 발행 가액 및 발행 시기, 5번 토지 상한 채권의 발행 총액. 정답은 1번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증기간 및 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한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11조 제1항 5호부터 11호까지 민간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공공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47조에 보면은 1호부터 7호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 명칭, 토지 상한채권의 발행 총액, 문제 5번 해당하고 3호의 토지 상한채권의 이율, 4호의 토지 상한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 시기, 문제 4번, 5호의 상한 대상 지역 또는 상한 대상 토지의 용도, 문제 3번, 6호의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문제 2번,
7호의 보증기간 및 보증의 내용, 5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호부터 11호까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1번.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토지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을 알려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환지 계획 인가를 받을 때 반드시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알려야지 환지 계획 및 기준을 알고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29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옳고, 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 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은 분할 한지할 수 없다. 아파트 등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 사용권을 분할 한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근거는 시행규칙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2항에 대지 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은 분할 한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종전 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인데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면 종전 후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3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 후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 후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4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틀려서 정답.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다른 사람 토지를 통해서 내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근거는 제4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 4번. 57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지 방식만 해당이 됩니다. 토지 수용 방식은 해당이 안 됩니다.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조합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소유자 수가 적기 때문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번 10명 이상 오답. 2번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에 관한 사항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권자에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13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1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하고 2호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데,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의결권이 하나 있는데 두 개 이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문제 3번 정답. 4번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조합원이 많지 않죠.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 오답. 5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실효, 취소, 자격 상실은 다음날입니다. 그날부터는 오답. 근거는 14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4항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오답. 정답 3번.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용 방식하고 한지 방식, 혼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은 현금으로 청산하고 한지 방식은 토지로 청산하고 혼용 방식은 토지와 현금으로 청산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토지로 받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시행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억,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변경. 현금으로 주는 것을 전부 토지로 주면 유리하죠. 가능합니다. 니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 수용 방식은 현금으로 주다가 혼용 방식은 현금 플러스 토지로 주니까 유리하죠. 변경 가능합니다. 디귿, 혼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변경. 혼용 방식은 현금 플러스 토지로 주는데 전부 토지로 주면은 유리하기 때문에 변경 가능. 리얼, 전부 한지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 전부 한지 방식은 토지로 주는데 혼용 방식은 토지 플러스 현금이니까 불리하죠. 안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근거는 제21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변경. 2호에 혼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변경. 문제 디귿. 3호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 문제 디귿. 정답은 4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되고, 2번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해당되고, 3번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이 되고, 4번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해당이 되고, 5번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근거는 제2조 제9호에 나와 있습니다. 감옥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입지 여건이 비슷합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 나대지만 가지고 있는 자 혼재하고 있죠.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 토지의 이용권,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1번, 2번, 3번 해당. 남옥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재건축 사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죠. 아파트에는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문제 5번 재건축 부속 토지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죠. 지상권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 정답은 5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정비구역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호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호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정답은 4번 90, 30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의 전체 세대수 100분의 90 이하, 2호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정답 4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해당.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해당. 3번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4번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5번 재건축사업,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주거적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비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 사업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급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은 공급합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3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나와 있고 2항에는 재개발사업, 3항에는 재건축사업을 각각 분류해 놨는데요. 1항에 3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 해가지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문제 1번 해당이 되고 4호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문제 2번 해당. 제2항은 재개발사업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문제 3번, 문제 4번이 해당이 되고 3항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만 건설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정답은 5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시행자로서의 조합원의 권리를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관리, 시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보호를 위해서 법령에서 조합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번 재개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2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호에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가 해당이 됩니다. 문제 1번 정답. 2번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준비단 성격이기 때문에 동의 요건이 엄격합니다. 근거는 제35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은 오답.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20인 미만입니다. 20인이 넘으면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오답. 근거는 2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조합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조합이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려야지 토지 등 소유자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 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동의받을 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동의 여부를 판단받아야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분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35조 제10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1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시행 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을 때 여러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계획해서 통합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통합심의 대상입니다. 근거는 50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는데 건축법 관련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2호의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문제 1번 심의 대상 아니다 오답 3호 교육환경평가 4호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호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7호의 도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붙이는 사항 통합심의가 가능합니다. 2번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옳은 내용이죠. 정답인데요. 근거는 제50조 2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통합심의를 거쳤으면 당연히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하려고 통합심의를 한 거잖아요. 법리와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50조 2 제5항 4번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후순한다. 만약에 위원 중에서 후순하게 되면은 행정청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46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제3항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이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후순한다. 오답 5번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도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50조 2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통합심의 신청할 수 없다는 오답 정답 2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현금 청산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대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해당 니은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해당 디귿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게 되면은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는데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디귿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기억 니은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7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호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문제 기억 정답 2호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처리한 자 3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호에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소규모 토지 가지고 있는 자죠. 문제 디귿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 철회는 안됩니다. 정답은 2번. 65번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용어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지 법령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전기시설, 2번 통신시설, 3번 상하수도, 4번 어린이 놀이터, 5번 지역난방시설. 4번 어린이 놀이터가 정답인데요.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해당이 되죠. 근거는 시행령 2조에 나와 있는데요. 16호에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번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로 기간시설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6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시설 설치 계획 변경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15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받지 않아도 된다는 틀려서 정답.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할 때 아파트만 짓지 말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15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4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2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제 4번 옳은데요. 3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 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 예정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13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1번. 67번 주택법령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몇 개 층 이상에서 몇 개 층을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2조 제25호 다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단 각호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호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는 3개층. 2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정답은 3번 15, 3, 14, 2가 되는데요. 근거는 1호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는 3개층. 2호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5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층 이상은 3개층을 증축할 수가 있고 15층 미만 14층인 경우에는 2개층을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1번 정답.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 이하이다. 고용자 건설,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 국민주택 규모가 75%가 아니고 100%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46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입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75% 오답. 3번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7조에 나와 있죠. 시공할 수 없다 오답. 4번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장수명 주택이라는 것은 수명이 긴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데 인증기준, 인증 절차, 수수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장수명 주택 건설 기준 및 성능 인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답.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데요. 바닥 충격음 관련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주택법 41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항의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기간은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 해당되고 2호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69번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전방문 제도 취지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 전에 하자 유무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입주 후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사전 방문한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는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48조 2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사업주체는 사전 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60일이면 너무 길죠. 45일입니다.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이거는 옳은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7일 이내 하자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고 5번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할 사업주체는 사전 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정답은 2번. 70번 주택법령상 입주자 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명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 사실을 통보해줘야 됩니다. 근거는 56조에 나와 있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거는 옳은 내용인데요.
주택정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보를 알아야지만이 주택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옳고 3번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 청약저축을 말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법령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 저축 후 납입 방식, 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통상적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기재부 장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시도에서는 기조실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조례 만들 때. 옳고 5번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이거는 상식이죠. 주택법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항에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옳고 정답은 1번. 71번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은 별도로 주택에 대한 공급이나 견본주택 건축 기준, 입주자 자격 제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매뉴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니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 방식, 디귿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 기준, 리을 법 제65조 제5항에 따른 입주 자격 제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리을이 되는데요. 니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 방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 산정 관련해 가지고는 주택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니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7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대수선이라는 것은 기둥포,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1번 보를 2개 변경하는 것, 2번 기둥을 3개 수선하는 것, 3번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번 특별 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번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정답은 1번인데요.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조 2에 나와 있는데 1호에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번 해당이 되고 2호에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번이 해당이 되죠. 3호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4호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5호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호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4번이 해당되죠. 8호 다가구 주택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번이 해당이 되고 9호에 보면은 건축물의 예백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번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대부분 다 3개죠. 정답은 1번. 73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인간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나무를 심는 것을 우리가 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문제는 조경 대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번 면적 4,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번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 4번 국토 계획미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건축물 5번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정답은 5번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에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27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무가 많으니까 필요가 없죠. 2호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공장은 시설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3호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공장 똑같죠. 4번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 위주로 보는 겁니다. 5번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염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6호 축사. 축사는 돼지, 소, 쾌적한 환경 조성할 대상이 아니죠. 7호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에 철거하기 때문에 적용이 필요 없고, 8호에 보면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이 해당되는데 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시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노출되지 않게 적용으로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 국계법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이런 데는 이제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적용이 필요 없고, 10호 당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가지고 관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시설, 골프장 이런 데는 적용하지 말라 해도 적용을 해야 하죠. 그래서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5번. 74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공개공지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에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개방된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1번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오답인데요. 노후산업단지도 중공업지역처럼 새로 개발할 때 정비 후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공지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건축법 4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당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호 상업지역, 3호 준공업지역, 4호에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2번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필로티라는 게 뭐냐면은 건축물 보면 1층에 사람 통행로 또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3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쇼핑센터 앞이라든가 백화점 앞에 보면은 긴 의자 등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공개공지 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9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시행령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법령에 없습니다. 시행령 27조 2에 보면은 제한되는 행위는 당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제한되는 행위를 열거해 놨습니다. 3호에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제한 행위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은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을 검토해서 공공안전을 증진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건축 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 허가 이전에 합니다. 근거도 13조 2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 하기 전. 1번 오답. 2번 안전영향평가 기간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맞는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면은 선택이 좁아지기 때문에 연장 기간을 줍니다. 2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할 수 없다 오답.
3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문제는 행정체계상 건축물 관련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지 않습니다. 오답. 4번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문제도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민원제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일간신문 공개 오답. 5번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에 전혀 틀린 내용이 없죠. 근거는 13조 2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건축허가 제한 제도 목적은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에 계획을 세우는 동안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때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18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없다 오답. 2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허가권자가 직접 제한할 수가 없고 시도지사가 제한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물 관련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3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18조 제4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목적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행정체계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체 없이 공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답. 5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령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는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제한하는 특별시장, 강행시장, 도지사가 이제 보고합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답은 3번.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문제 그대로 답이 나와 있는 문제로 법리와 상식으로 풀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반자가 없는 경우 한정한다 등 내부 마감재죠. 기억이 마감재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방화에 필요하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 기준이니까 실내 공기질이죠.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니까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및 공고 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정답은 4번인데요. 여기서 마감재료 두 문제 있죠. 4번하고 5번 그리고 방화 내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부 52조에 그대로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내진 능력 공개 목적은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투명하게 알려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번 높이가 13m인 건축물, 2번 처마 높이가 9m인 건축물, 3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 4번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번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은 5번인데요. 부동산 공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32조 2항에 보면은 내집 능력을 공개하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죠. 1호에 보면은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입니다. 3호에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1번 해당. 4호에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문제 2번이 해당되고 5호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문제 3번이 해당되죠. 6호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문제 4번이 해당이 되고 7호에 보면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상 농업 경영에 농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계절에 따라서 또는 불가피하게 타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겨울철에 농한기에 사용할 수가 있죠. 2번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축제장 사용 가능하고 3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4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사무소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일시 사용이 아니라 영구 사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 근거는 농지법 제36조 2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보면은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번, 2번이 해당되죠. 2호에 보면은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인데요. 농지법 36조 제1항에 보면은 농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호에 현장 사무소나 부대 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3번, 4번이 해당됩니다. 문제 5번은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정답은 5번.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할 경우에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니은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 저온 저장고, 디귿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 액비 저장조.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되고 기억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당 각호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2호에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목에 해당이 되죠. 농막, 농촌 체류용 쉼터 간이 저온 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규칙 제1호에 농막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33제곱미터는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2호에 간이 저온 저장고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33제곱미터는 정답. 3호에 간이 액비 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200톤 정답입니다. 정답 4번.